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는데요. 아마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변동성 장세가 격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시장 흐름 보기 전에 먼저 실질적으로 이 시장 변동성 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요, 최대 실적에 플러스 성장을 품은 기업. 그러니까 실적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한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요즘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먼저 올라가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지죠. 뭐 기아자동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좋은 종목도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가 있을 때는 또 먼저 하는, 그러니까 그걸 스마트머니라고 그러는데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추세 폭락만 아니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오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추세 폭락이다, 그러면 뭐 실적이고 성장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부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2부에서 그걸 HTS로 봐가면서 어제 있었던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입니다. 즉 실적이 예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나타난 기업들, 그 기업 리스트를 지금 실적 발표한 250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체들 중에서 나는 잠정적으로 내 실적이 4, 4분기에 이렇다. 4, 4분기에 이렇다라는 얘기는 2020년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연간 실적이 나온 겁니다. 4,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컨펌을 받는 게 이제 회계 약한 수정에서 연간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잠정 실적, 컨센서스라고 말하는데,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지금 대략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어제 1월 29일까지 2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경이적으로 나온 거, 혹은 작년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지금 이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잠정치보다 경이적으로 나온 종목을 일단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먼저 10개 기업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20개 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효성 TNC, 그리고 네 번째도 효성 TNC예요. 이거. 예. 그렇지만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현대상사,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SK하이닉스, SPTC, 대우건설, 네이버. 순서는 어떻게 뽑았느냐? 3, 4분기 실적 대비 4,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사들 뭐 한 3개 이상이 예상했던 부분인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되게 좋게 나온 거.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작년 실적 대비 상당히 좋게 나온 종목들이 거의 겹칩니다. 8, 90%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뽑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개 종목 중에서 아직 260개 정도밖에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2,000개에서 200개가 아니라 실제 코스피 300개 중요 종목, 그리고 거래 코스닥 또 300개 중요 종목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모 신소재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출액은 2,043억, 영업이익은 124억, 순이익은 161억.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순이익이 2배 많이 나왔어요. 이 EPS는 뭐냐? 방금 보신 161억이라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눕니다. 그럼 한 주당 얼마 벌어들인 거냐? 550원 벌어들인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겠죠? 왜? 한 주가 벌어들인 게 중요한 거지 전체 벌어들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주식수로 나눴을 땐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EPS를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예상했느냐? 대략 한 250원 예상했다는 거죠. 코스모신 소재를.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작년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550원 나온 거예요. 주당. 10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작년 기반이나 3, 4분기 실적 예상액보다 놀랍게 나온 거. 즉 주식은 예측한 부분이 미리 선반영되는 거죠. 근데 그 예측한 것보다 더블 나왔으니까 순간 폭등 났었겠죠. 발표하기 전후로. 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893억 예상했는데 주당 마이너스 1,600억 예상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400원이나. 근데 그거보다 많이 줄어든 250원. 그러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오늘 이 종목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 살펴볼까요? 안 살펴보겠죠. 적자 기업인데 뭐하러 살펴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살펴봅니다. 효성 TNC 주당 순이익이 38,883원이네요. 순이익은 1,683억 원으로 자 그런데 실제 한 더블 정도 수익이 더 났죠. 50%.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만 5천 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38,000원. 현대상사 순이익은 492억. 그래서 한 주당 3,722원. 뚜껑 열어보니까 4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2,500원 정도 예상했는데 3,700원 나왔지 않았나 주당 그렇게 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056억 순이익 나왔네요. 한 주당 7,395원인데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실제는 한 5,000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5,000원이나 5,5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4조 7천억 순이익이 4조 7,551억입니다. 끝단위가 억이니까 한 주당 6,532원 예상했네요. 자 그런데 예상보다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000원 전후 예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4,500원 정도에서 800원 예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보다 좀 더 잘 나온 케이스 전후가 되겠습니다. HPTC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죠. 236억 예상했는데 주당 1,014원 19% 늘었고요. 대우건설 683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 종목도 뭐 500원 예상했는데 이렇게 183원 더 나왔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9,932억 순이익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잠정치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계를 쭉 장부를 해보고 정산해 보니까 4, 4분기 10월, 11월, 12월 2020년도 한 거가 실적이 이 정도로 예상된다. 오차 범위에 크가 없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예상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확정으로 또 한번 발표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9,932억 그리고 6,043원 주당.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18%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 기업이죠. 실질 10개 기업이 효성 TNC가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방금 이제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달성 이번에 발표된 부분.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67원 예상했는데 550원 주당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거죠. 자, 방금 보셨던 종목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왜 이걸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1번 삼성전자, 2번 현대차, 3번 LG화학, 4번 셀트리온, 5번 SK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저기가 아니라 실적은 기본적으로 약간 뭐 조금 잘하는 수준이지만 성장성을 품은 종목들이 가장 급등 나왔죠. LG전자 폭등 나왔죠. 기아자동차 폭등 나왔죠. 실적도 좋지만 그 실적보다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 나온 이유는 뭡니까?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12만 원대에서 급등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이유는 바로 미래의 성장성인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애플 자동차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카 협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국만 그러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겨우 흑자로 된 지 2년밖에 안 돼요. 아마존 3년, 테슬라 2년. 그것도 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 거는 2020년부터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적자였죠. 계속 배터리 사업부가. SK이노베이션 아직도 배터리 사업부 적자입니다. 삼성 SDI도. 화학업종이나 이런 걸 다른 데서 돈 벌어서 배터리 사업부가 쏟아붓고 있는데 상승의 주요 동력은 배터리란 말이에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약 60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매출액이 한 60조 정도 돼요. 1년에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그렇지만 실제 매출은 6조 정도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흑자냐? 적자입니다. 4, 4분기에 겨우 흑자로 겨우 돌려준 수준. 누가? 자동차 전장 부품 파트가. 그런데 LG전자 폭등 이유가 뭡니까? 애플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주가가 빠진다면 뭐 때문에 빠질까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인데 어떤 긍정적인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우려라고 말합니다. 우려, 공포. 우려가 공포의 단계로 오게 되죠. 3,000에서 깨지면 약간 우려가 되고 3,000에서 2,900 깨지고 2,800 깨지면 공포감에 나아가면서 알면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식은. 실적이 중간에 바뀐 거 있나요? 실적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죠. 성장주가 먼저 올라갔다가 먼저 꼬꾸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적은 바뀌지 않잖아요. 성장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저는 주가를 만들어내는 주가의 똑같은 가치인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누구는 더 떨어지고 누구는 덜 떨어지고 이게 뭐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전후에서 조정받아가면서 만약에 조정을 나아가면서 나온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토해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가장 기대감을 가져갔던 성장 파트가 있었던 부분. 그 기대감으로 먼저 급등했던 종목이 먼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종목이 그런데 그 불안감이 다시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고 공포감이 해소돼 가면서 그것이 2,800이든 2,900이든 깨져가면서 다시 나올 때 급반등 나올 때 이 종목을 뭐라고 그래요? 낙폭과대 급반등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낙폭과대 급반등주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가장 사실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낙폭과대 급반등주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왜 급반등하냐는 거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닙니다. 성장을 품고 있었는데 그 성장의 기대감이 공포감으로 이게 주식을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낙폭과대 그러니까 성장과 실적 플러스 성장을 품고 있는 종목. 그래서 먼저 성장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가 먼저 꼬꾸라진 종목. 이게 먼저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적이 아니라 실적은 안 바뀝니다. 좀처럼. 자, 그래서 먼저 꼬꾸라지는 종목이 다시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봤을 때는 먼저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과 성장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없다면 매매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높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낙폭과대를 기다렸다가 매집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 종목들 중에서 나중에 어떤 종목 살 거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왜? 성장 플러스 실적 플러스 성장을 품었잖아요. 성장만 있고 실적이 없다든가 실적만 있다든가 혹은 그랬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안 움직이죠. 주가 빠질 때 거꾸로 올라가죠. KTNG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따라서 지금은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에서 실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 실적에다가 성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기관들이든 누구든 먼저 샀을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5,300억에 영업이익 151억, 영업이익률 2.8%, 당기순이익 100억, 순이익률 1.9, 은행 이자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때 정책금리가 2%였죠. 미국 정책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만도 못한 회사였어요. 순이익이 은행에다 돈 넣는 게 낫지. 회사 하는 것보다 2%가 안 되잖아요. 자, 2019년도는 근데 또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36억, 그리고 59억 당기순이익. 자, 2029년도 어떻습니까? 참 2020년도 근데 9월까지 어떻습니까? 매출액 1,200억, 영업이익 70억, 당기순이익 44억.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 파트가 순이익 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저런 흐름에다가 아까 4, 4분기 것만 갖다 붙여서 보시면 맞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직 폭등합니다. 그다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해죠. 이따 차트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2019년도 적자 마이너스 2조 8천억. 12%가 적자네요. 23조 원 팔았는데. 이번 연도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였죠. 지금 보니까 여기는 뭐 3,600억 적자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그래서 적자 기업이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주가는 저런 주식도 급등 나오죠. 왜? 애플의 커넥티드카, 스마트폰에 납품했던 디스플레이를 자동차 쪽 혹은 롤러블 폰 기대감 때문에 급등 나왔죠. 실적이 성장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주식은 떨어졌을 때 낙폭과대로서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꼬꾸라질 수 있어요. 저 박한샘은 절대 이런 적자 기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주식은 좋은 주식은 예를 들어서 3,200가 내가 샀어. 지금 보시는 좋은 종목 같은 거. 그런데 샀는데 주식이 10% 정도 샀는데 밀려요. 2,700까지 왔어. 아까 보셨지만 실적 좋은 것들 효성 TNC라든가 혹은 코스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꼬꾸라지잖아요. 10% 샀으니까 5% 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보면 5% 사는 겁니다. 급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샀던 거는 잘라내고 나머지 10%는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LG디플처럼 적자 기업은 어때요? 떨어졌죠. 물타기 하면 돼야 한대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바닥이 어딘지 모를까요? 실적이 대한 부분이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트에서는 지지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지지해야 되는데? 왜 앞에 있는 지점을 깨면 안 되는 거죠? 왜 21선을 깨면 안 되는 거죠? 왜 61선을 깨고 지지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5일선이 거기 있으니까. 매물벽이 거기 있으니까. 매물벽이 거기 있으면 깨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본질 가치가 그 자리인데 본질 가치 대비 변동성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본질 가치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종합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회귀하려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순간적인 튕겨져 올라가는 게 누가 빠르느냐. 실적이 받침이 되는 게 빠르는 거예요. 실적으로부터 기준이 여기인데 이탈한 것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차트를 본다는 거는 이미 실적을 외운 상태에서 그거를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걸로만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깨지면 안 되는데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겁니다. 5일선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직접점이 거기니까 이런 말밖에 못하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직접점이 거기 있으면 깨지면 안 되나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못해줘요. 기준이 이 정도인데 내재 가치가 거기로부터 20% 이탈했는데 종합은 5%밖에 이탈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5% 더 10% 더 이탈했지. 순간적으로 그럼 누가 회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겠어? 본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놈이 먼저 이탈하겠죠. 먼저 올라가겠죠. 팔 때는 다 같이 투매였으니까 급락 나오더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사든지 팔든지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도박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좋은 말로 뇌동매매라고 그러죠. 추격매수, 추격매도.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뭘까요?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없냐는 거겠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무 차이 없는 겁니다. 카지노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통계로 한다고 그래요. 실제 맞습니다. 통계로 하는 거. 그러면 그분들도 투자하시겠는 거 똑같네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도박과 그러면 투자의 차이는 뭐냐? 주관적이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느냐 안 차이냐로 저는 결정짓는 거지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적자 기업이니까 차트에나 보고 그런 집어넣지 않는다. 그 다음 효성 TNC입니다. 매출액 3조 3천억, 2019년도 5조 9천억. 매출액이 수직급 상승하죠. 실적 1,200억에서 3천억으로. 이번 연도 매출액은 5조 정도 전후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적은 3분기까지 1,300억이었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좋은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내 가장 좋은 실적으로 쭉 나아가면서 주가도 10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급등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꼬꾸라지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실적 좋다고 너도 나도 달라붙잖아요. 성장성까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뀔 때는 공포감으로 그냥 묻지마 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상사.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430억이었죠. 그리고 164억. 이번에 실적이 벌써 9월 달까지 270억이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닥 종목에서는 처음 나왔네요. 그렇죠? 평균 5,600억인데 이번 연도 4,600억 9월 달까지. 2018년도로 벌써 돌파 나왔죠. 2020년. 이번 연도라고 말한 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2021년도고 이제 2020년도 실적. 그래서 작년 2,300억이었고 작년이 429억이었는데 9월 달에 이미 돌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11월 15일 정도까지는 이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15일 이후에 이 주가가 얼마였느냐? 전후에. 그대로부터 올라간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반영되는 거죠. 후행성입니까? 선행성입니까? 후행성이죠. 여기서부터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장은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사람들한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은 실질적으로 약간 끼라든가 그리고 좀 촉이라고 그러죠.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도 먹을 걸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십니까? 저는 방금 저런 부분들을 뉴스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확실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루머라고 그럽니다. 그 루머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뉴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주식은 99%의 뉴스에 약 1%의 어떤 감정만 살짝 가미가 돼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다 팩트를 근거를 둔 거냐. 즉 3분기 실적 대비 4분기 실적이냐. 전년도 대비 4분기 대비 이번 연도 4분기를 비교한 거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의 원인이 저는 뉴스에 있다고 봅니다. 뉴스라고 하면 그냥 믿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3분기에 대비 4분기 실적이냐. 전년도 4분기 대비 이번 거 4분기 실적이냐. 비교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 뉴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비교해도 팩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코로나 대비 선방했다. 오, 잘했네라고 해석되죠. 다른 기업들은 다 더블 났는데 10%밖에 10%나 증가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실적이 더블인데 못한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정확한 그 뉴스의 근원이 되는 팩트, 사실이 나오는 자료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다트라는 금감원에서 만든 공시정보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하이닉스 잠정 실적입니다. 2020년 4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매출액 7조 9천억, 영업이익 9,600억. 전 3분기는 1조 3천억 가까이 했는데 마이너스 25%. 누가? 하이닉스가. 뉴스에 굉장히 좋게 나왔죠. 4분기 실적 마이너스 25%예요. 3, 4분기 대비. 단기순이익 1조 7천억. 전분기 대비 1조 원 대비 64% 급증. 당기순이익 굉장히 좋아졌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64%. 자,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고 이자 빼고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9,600억이에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이에요. 8천억 가까이 더 늘었네요. 1조 원 가까이. 어떻게 세금 빼고 이자 뺐는데 더 늘을 수 있을까요? 로얄티를 받는다거나 갖고 있던 건물을 처분했다거나 혹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정리했다거나 하면 이렇게 수직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 이전료가 들어왔다거나. 우리도 이자라든가 세금은 내지만 영업이익에서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보통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약간 적은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늘었잖아요. 그러면 저건 진짜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저거보다 크게 늘어나는 그전에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건물을 팔았다거나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했다거나 어떤 일회성 뭐를 정리했을 때 일회성 이익은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그러죠. 영업이익이 3천억밖에 안 드는데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한미약품처럼 기술 이전료, 셀트리온처럼 로얄티 맞는 경우.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 다트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저 다트는 이거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공시를 만약에 주식 담당자가 공시 1차 책임자예요. 2차 책임자 직속 상관 보통 상무님이나 전무님. 그 다음에 맨 위에 대표이사. 몇 달이 거칩니까? 이 사람이 신입사원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한 단계, 두 단계. 거치고 무조건 대표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다니십니까? 삼성 다니시나요? 코롱 다니시나요? 아니면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대 다니십니까? 주식 담당자는 매일 대표이사 봐야 됩니다. 거의. 일반 직원이 매일같이 사장님, 대주주, 대표이사를 볼 수 있다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직속상관 몇 달이 건너야 돼요. 볼까 말까합니다. 이 사람은 공시 있을 때마다 여기 가서 도장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할까요? 저렇게 발표해요. 왜? 대표이사 직인이 마지막으로 찍히고 그 공시가 허위나 의도적인 거짓말을 섞었다거나 혹은 나중에 잘못 임의로 고친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왜? 공시잖아요.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제 규정입니다. 기자분들은 잠깐 잘못했다고 깜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심지어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거나 주의사항을 받거나 환기나 관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죠. 자, 어디서 봤습니까? 그 모든 거래소 코스닥 비상장 회사들이 모아 있는 곳이 바로 DART, 다트라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거고 여러분들 앱에 다운받으세요. 다트, DART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기타 쭈르륵 나오는데 이게 돈의 원천입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들 쫙 다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에다 알림 설정 관심 종목 넣어놓으면 공시 발표할 때 띵동 소리 납니다. 삼성 SDI, 셀트리온 실적 발표하네. 나오자마자 띵동 소리 나요. 핸드폰에 카톡 오듯이.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거에서 기자들도 뉴스 내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방금 보셨던 아까 다트로 봤던 것이 이제 이렇게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연도 뭐 4조 8천억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조 7천억 정도 뭐 예상된다. 뭐 이렇게 잠정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옛날에 이거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죠. 15조에.
자, 그렇게 분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 그러면 잠깐이지만 기본적 분석 한번 보는 거. 뭐 HTS 키고 아까 보면 거기 보면 기업 실적 누르면 쭉 나오잖아요. 이거 못 보는 분들 많아요. 단 1분이면 끝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EPS가 뭔지, BPS가 뭔지, SPS가 뭔지, 에비타가 뭔지 단 1분이면 끝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매출액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럼 그 매출액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못 주고 샵 운영비 빼고 다 뭐 모든 비용 다 빼고 남는 게 뭐냐? 영업이익이에요.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 영업만 해서 벌어들인 돈인 겁니다. 다른 거에서 벌어들인 돈 말고 은행에서 이자 내로 한 거 말고 영업으로만 해서 벌어들인 돈. 그 영업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크게 두 가지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과 은행에 내야 될 이자. 두 가지 딱 빼고 남는 게 뭡니까? 진정한 나의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번 단기, 3분기, 4분기, 분기 실적이면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걸 단기라고 합니다. 2020년이면 2022년. 그래서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똑같은 회사인데 누구는 1조 원 벌고 누구는 1,000억 벌었어요. 1조 원 버는 회사는 주식을 1,000만 주 발행했고 1,000억 버는 회사는 주식을 100만 주 발행했습니다. 뭐가 단기 순이익이에요? 이 회사가 그럼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야, 1조 원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 그럴 수는 있죠. 사이즈 면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조 원어치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한 주를 사신 거죠. 1,000만 주로 나누는 겁니다. 1,000만 주로 나누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인 거예요. 발행 주식 수로 나누니까. 100만 주 벌어도 1,000억인데 100만 주로 버는 회사. 주당 순이익 똑같이 나누면 그 회사의 두 개의 주당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왜? 배당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모든 주식의 가치는 내재 가치를 한다. 실적이 좋다, 나쁘다. 오늘 주제가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품은 주식이잖아요. 실적이다 말하면 뭐냐? 순이익을 생각합니다. 너무 쉽죠? 벌어들인 거 얼마 벌어들이냐. 그리고 그것을 뭘로 나눠요? 발행 주식수로 나눕니다. 발행 주식수. 시가총액 여러분들 맨날 보는 현재가 옆에 나와 있는데 현재가에 보면 발행 주식수가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발행 주식수 그걸로 순이익을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한 주당 얼마 벌었느냐? 그걸 어닝이라고 그럽니다. 이 P 가운데 들어가는 P가 뭘까요? 네, 퍼 뭐뭐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쉐어 나누라는 거죠. 쉐어하우스 같이 사는 거 쉐어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대학생들끼리. 그렇죠? 네, 뭐를 나누는 거. 네. 자, 나누라는 거죠. 순이익으로. 뭐를? 현재 가치를. 그리고 그러면 한 주 EPS가 나와요. BPS라는 건 뭡니까? 발행 주식수를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으로 나누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장부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갖고 있어? 너 재산이. BPS 북약자입니다. 회계 장부라는 거죠. 한 주당 순자산, 즉 청산했을 때 얼마 나와? 10만 원짜리야. 삼천리 같은 거 예를 들어. 현재 주가 얼마야? 3만 원이야. 30만 원짜리인데 8만 원에 거래돼. 장부 가치에 따라. SPS. 요즘은 이게 중요하죠. 쿠팡. BPS, EPS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산 많이 났습니다. 주가 산정 못합니다. 매출액이 수직급 상승하죠. 발행 주식수로 나눕니다. 작년도 매출액 1조 원인데 이번 연도 15조. 예를 들어 3년 만에 15배. SPS 폭등이네. 실적은 마이너스지만 과거의 잣다루는 안 되지만 테슬라, 제2의 테슬라다. 제2의 애플이 아마존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는 망할 회사로 평가받지만 나스닥에 상장하니까 40조 원 얘기 나오죠. 다른 겁니다. 시대는 지금 요즘 이걸 얘기하죠. 이게 성장성이기도 하죠. 과거의 잣다루는 안 되죠. 하나만 기억합니다. 실적이다 하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것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EPS. 그래서 맨 앞자만 땁니다. E, B, S. EBS 교육방송이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재무제표라는 걸 딱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맨 앞에 나오는 거. E, B, S가 맨 앞에 나온다.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EPS가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BPS가 10,000원보다는 100,000원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SPS가 10,000원보다는 저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 E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퍼. B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PBR. S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PSR. 너무 쉽죠. EBS가 맨 앞에 나오느냐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당 순이익은 10,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은 10,000원인데 현재가는 5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퍼가 몇 배라는 거예요? 5배라는 거예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것보다 현재가가 몇 배 높다? 5배 높다. 원래는 한 주당 벌어들이는 거하고 가격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외워졌죠? 네. 장부 가치는 10,000원인데 PBR은 5배다. 5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PBR이 0.2다. 5분의 1 토막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장부 가치는 회사 청산하면 10만원짜리인데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묻어놓으면 어때요?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간다는 거죠. 삼양홀딩스 어떻습니까? 폭등하죠. 왜 폭등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에서 합병한다고 그러지.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신규 사업 진출한다고 그러지. 회사 실적은 좋지만 성장성이 없었죠. 그 성장성을 품은 기업. 사업다가 가든 어떤 명목으로 그때 이런 주식은 폭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 갑자기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서 갖고 있다가 저거 되네? 하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네.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잠정 실적을 아직 회사가 발표하지 않았는데 성장성이 지극히 좋은 종목. 플러스 죄송합니다. 실적이 지극히 좋은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야. 혹은 최근 3년 내 최대 실적인데 성장성도 품은 종목. 아직 잠정 실적 미발표 회사 셀트리온. 그 다음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상되는 실적이 이미 3분기에 6천억으로서 2019년, 2018년도보다 실적이 사상 최대. 순이익, 영업이익 1,200억으로 2019년도 800억, 순이익 770억으로 400억, 500억. 연 실적보다 9월 달까지 발표된 실적이 좋은 거. 4, 4분기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것들. 셀트리온, SKD&D 아직 4,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저런 주식들은 가격 매력이 있다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뭣도 갖고 있어요? 성장성도 갖고 있죠. 그렇죠? 셀트리온은 뭐 갖고 있습니까? 뭐 랩시마라든가 허마주라든가 허주마라든가 앞으로 셀트리온이 특허 만료된 거 갖고 카피향 만드는 거 파이프라인 세계적인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발표될 게 수두룩하잖아요. 성장 업종이죠 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기 올라갔다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종합주까지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폭등 나올 종목, 낙폭과대 종목으로 누릴 종목,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SKT&D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넷마블. 평균 매출액 2조 원에 영업이익 2,400억, 2,000억인데 9월 달에 벌써 1,900억이에요. 1,895억이니까 이번 4, 4분기 발표하면 2,700억 정도. 보통 4, 4분기에서 900억에서 지금 800억 나옵니다. 2,7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아무리 못 나와도. 매출액 사상 최대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2,700억에서 많게는 2,900억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순이익 마찬가지죠. 1,800억, 1,500억이었는데 벌써 9월 달에 돌파했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쭉 떨어져서 땅바닥에 있죠. 엊그저께 잠깐 올라가려고 하더만요. 네, 좋은 종목. 그 다음 팅크웨어. 네. 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는 아이나비에 제공하는 회사죠. 자, 그것들을 한번 잠깐 이런 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개방송에 이런 데서 보겠습니다만 이거 방금 보셨던 종목을 HTS로 짧게나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선 좀 갈고 볼게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차트로 봐야 저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가 약할 때 혹은 순간적으로 급락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저런 종목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갑니다. 지수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15%에서 요즘 장은 진짜 10%는 금방 나와요. 그러면 고점에서 손실 났던 부분들을 일시에 저런 걸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자, 지금 8시 41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 네. 끝나고 잠깐 그 네. 채팅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예. 3,000명 보고 계신데 예. 잠깐 그 Q&A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먼저 보셨던 코스모 신소재부터 한번 잠깐 보죠. 제가 옆으로 좀 빠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HTS 화면을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예, 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아까 보셨던. 좀 크게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일봉이에요. 최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예, 주가 한번 잠깐 본다면 이런 형국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네, 14,000원. 14,000원에서 그러니까 평균 한번 15,000원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수준. 15,000원 전후 14,500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22,000원까지. 그리고 나서 먼저 빠졌네요. 종합주가지수보다. 지금 18,000원, 17,900원이죠. 18,000원이니까 뭐 미국장 한 번 더 흔들린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추격 매수한 물량들은 아마 손절 나올 겁니다. 얼마 정도? 16,000원 정도. 16,500원이나. 그러면 이런 종목들 저 14,500원 대비 16,500원이면 겨우 10%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이 더블인데 겨우 10%밖에 안 올라간 거라고 조정받으면. 시장 안정화되면 튕겨져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18,000원까지 그냥 튕겨져 갑니다. 그럼 그때 그냥 단타 치든지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괜찮다 싶으면 끌고 가든지 물려있는 분들도 10% 갖고 있으면 5% 정도는 더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종목 중에서 계속 진행할게요. LG 디스플레이 적자 기업이잖아요.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느냐? 저는 못 삽니다. 저는 못 사요. 아무리 기술적 분석으로 저런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고 뭐하든 그냥 패스입니다. 왜? 더 떨어졌을 때 낙폭 과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만한 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지선이 없잖아요. 적자 기업인데.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적자입니다.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효성 TNC. 10만 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뭐 이 유튜브 토요 주식왕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9월이죠. 현대자동차나 이런 게 올라온 것이 7월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수소 이런 거 놓치신 분들한테 어떤 종목 보라고 그랬어요? 네. 코롱그룹하고 효성그룹인데 효성그룹에서는 효성첨단소재냐 효성 TNC냐 효성중공업이냐인데 중공업하고 첨단소재는 올라갔고 이놈은 수소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섬유업체로서 가장 1등, 2등을 다투는 회사니까 가격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빠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죠. 10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냐? 30만 원 찍고 오늘 29만 9천 원입니다. 시장이 약하니까 실적은 좋아졌지만 실적 그때도 좋았어요. 실적은 주가 빠질 때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지는 것도 또 순간이에요. 그래도 더블 상태잖아요. 저는 이 종목을 다시 물론 이런 종목을 낙폭과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미 200%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종목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도 좋은 거 있는데 굳이 저기에 남들 수익 난 거 한참 설거지하러 들어갈 필요 있나요? 그렇죠? 잘못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겁니다. 아, 그냥 내 거 아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상사.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까 오늘 그 빅10 종목 중에서 실적의 성장성을 품은 근데 성장성이 없어요. 이 회사 솔직히. 실적은 좋아졌는데
이 가격이죠. 올라간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간 게 14,000원입니다. 그리고 19,300원까지만 실제 뭐 19,000원 찍은 거예요. 5,000원 올라간 거죠. 30% 좀 40%.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냐? 16,000원 전후예요. 시장 약간 더 흔들린다면 15,000원 깨지겠죠. 바닥권이 14,000원인데 15,000원이다. 18%도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14,700원, 800원 만약에 내려온다. 순간적으로 사람들 투매 나와가면서 잡고 있다면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면 까딱 없겠죠. 문제는 뭐냐? 성장성이 없어요. 왜? 상사업이잖아요. 새로운 걸 물론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투자하기 저는 딱 좋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릴 이유 없지. 성장 실적은 좋아졌지. 가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에서 좀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약간 그런 실력,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한 5분 정도 남아 있네요. 시간 뭐 넉넉하네. 5종목 정도 더 보고 4종목 정도 더 보고 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요약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 뭐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까 보셨던 11월 달 실적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9월 3분기 실적이 7, 8, 9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10월 말이면 거의 다 알죠. 11월, 10월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근데 이때가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아까 3분기 실적이 이미 2018년도, 19년도 실적을 돌파했잖아요. 그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4만 원이네요. 나는 뭐 정보가 없어서 주식 못해, 뭐가 못해. 아닙니다. 실적 발표 다 한 뒤로부터도 이 가격이잖아요. 4만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7만 5천 원. 10월에 이미 다 알던 실적인데 11월인데도 아직 이 가격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왜 안 샀습니까? 남들 안 사니까 안 사는 거죠. 안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에요. 조정 받으면 한 번 더 움직이겠죠. 매매하기 딱 좋은 종목이네요. 단기낙폭과대로.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네요. 건설업종은 성장성이 없죠. 실적은 좋아졌는데 대우건설 실적 경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3,000원이었다가 지금 6,500원.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 실적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안 떨어집니다. 낙폭 과대로서 그럼 매매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솔직히 저거 하느니 기아자동차나 LG전자 순간 폭락이 많이 나온 것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매로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패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어떤 거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여러분하고 이미 연초에 저희 그때 여기 나와서 세 사람 대담할 때 2021년 1, 4분기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언급드렸죠. 네, 29만 원에서 36만 원. 약 20% 정도 올랐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신고점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느냐? 성장성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커넥티드카 플랫폼에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손을 잡았을 때. 전 세계 트렌드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순간적으로 뭐 빠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적의 성장성을 품은 종목. 네. SKT&D. 실적 좋아요. 아까 보시면 실적이 뭐 거의 경이적이잖아요. 4,3분기 실적도 특별한 일 없다면 괜찮을 거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지수 때가 3만 원이었네요. 코로나 되기 전 3만 원이었다가 6만 원까지 더블 났고 지금은 이제 4만 원이에요. 그러면 30%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33%. 만약에 지수 충격이 나와서 한다면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적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4만 원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매집해 간다면 뭐 다시 뭐 매물 공백 상태로 신고점 충분히 가능한 상황. 신고점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태가 아니에요. 유통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거 전략적으로 단기는 아닙니다. 대신 아까 네이버라든가 순간 급락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LG전자나 기아자동차 이런 것들은 실적도 있고 성장도 있잖아요. 순간 급락 나왔을 때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이제 전략이 이제 낙폭과대 순간 튕겨 나가는 걸 공략하셔야 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저기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대신 이제 투자 성격으로 약간 봐야 되겠죠. 단타라기보다는. 그리고 팅크웨어까지 봤었죠. 자, 이 부분은 팅크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두 회사입니다. 팅크웨어, 그 지적 재산권이에요. 누가 얘기한 거? 네. 앨런 의장이 이야기하신 거. 중국과의 지적 재산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팅크웨어하고 팀의 모빌리티입니다. 팀의 모빌리티 상장 예정되어 있죠. 상장합니다. SK텔레콤이 지금 상장할 때 최대 주주죠. 그리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 애플카 이야기 나온 전후로부터 LG전자도 움직였습니다만 플랫폼 업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급등 나왔다가 지금 17,000원. 만약에 이런 종목은 움직이면 만원 중소형 종목이니까 15,000원 전까지도 순간 투매가 나오겠죠. 낙폭과대로서 매매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큰돈 가지신 분보다 조금 돈은 적지만 빠릇빠릇한 젊은 친구분들 하기에 괜찮은 종목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적 사상 최대죠. 아까 보셨지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차피 셀트리온 그룹주.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어제 미국 주가는 흔들리더라도 모더나라든가 유럽 봉쇄령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강세 움직입니다만 셀트리온은 지금 약간 갈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빠졌죠. 주가보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로서 괜찮은 지점이다.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저도 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수익으로 한 20% 15% 지금 챙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좀 들고 가면서 볼 거냐 기로에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럴 때 또 셀트리온 혼자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 떨어질 때. 따라서 매매하기에는 딱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로 본다면 짧은 기간에 물론 장기로 본다면 본인이 뭐 실적이 되니까 성장성도 되고 투자를 하시든 그건 본인의 선택의 몫이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흐름에 맞게 본다면 매매로서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 대신 추격 매수가 아니라 낙폭과대로서만 접근하는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의 실적이라는 기본 지지선에 성장이라는 모멘텀까지 얹은 실적 발표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250개 종목에서 빅10 종목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좋은 종목 3개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제 예.